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시키고 뭐 가해하고 장난으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공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공주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가 있으니까 전혀 인간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봐 물론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지만은 좀 염려스러워요. 우리 아이 너무 너는 특별하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좌절을 겪을 시간도 없고 또 좌절을 이겨낼 능력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과잉 보호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제가 보는 부모, 특히 어머니들은 과잉 보호라기보다는 과잉 간섭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맘 얘기하셨는데 네. 40살이 된 도박 중독자가 이제 병원을 찾아옵니다. 처음 이제 병원 오는 거잖아요. 40살이. 자, 40살의 도박 중독자가 병원에 왔어요. 누가 따라와야 돼요? 뒤에 누가 왔어요? 엄마. 누가 따라와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따라와야죠. 네, 아내. 당연히 부인이 따라와야 되잖아. 네네. 그래야 보통 가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따라왔어요? 엄마. 어머니가 따라오시면 제가 이해해요. 네. 어머니가 엄마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따라오시지. 그런데 엄마가 따라오셨어요. 에? 어머니가 따라온 게 아니고 엄마가 따라왔다고. 어머니. 뒤에 앉으셔가지고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상에. 아들은 풀이 죽어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고개 들어야지, 고개 들어야지. 그럼 아들이 기분은 나쁘지만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돈을 갚아주니까 어떡해. 고개 들고 있어.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크게 말씀드리라. 다 말씀드리라. 계속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어머니, 이 아들 몇 살이에요? 그러면 똑똑한 엄마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잘 못 알아듣는 엄마는 40살인데요. 그렇게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중독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도박을 계속 해도 될 것 같다. 엄마가 다 갚아줄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간섭한다는 뜻은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정말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그 뒷감당을 내가 해주겠다는 걸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수 없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간섭할 것과 간섭하지 않는 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어느 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엄마들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소아정신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해서 이제 학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모처럼 이제 학교 가려고 탁 문을 놨다가 엄마 아빠가 한 소리 했어요. 그만 그 길로도 가출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자, 정말 이제 모처럼 학교 간다고 준비해 나가는데 아빠가 한 소리 합니다. 너 머리는 그렇게 노랗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니냐. 아니 지금 학교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시기인데 머리가 노랗든 빨갛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가 옆에서 그럽니다. 얘야 밖에 추운데 그 옷 그렇게 입고 가면 안 된다. 잠바 갖고 가라. 애가 괜찮아요. 안 돼. 잠바 추우면 안 돼. 아니 애가 바보도 아니고 지가 얼어 죽을 정도가 안 되면 엄마가 놔둬야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을 간섭하다가 애가 또 삐쳐가지고 또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신발을 뒤집어 신고 가든 머리를 빨갛게 가든 학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옆에서 그래 날씨가 춥다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이 정도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너 잠바 안 입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 듣는 아이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마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엄마가 접근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 자존감도 사라져버리고요. 정말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엄마는, 우리 부모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야 되죠. 엄마가 자꾸 등산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아이들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무전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할 게 아닙니다. 산은 누가 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올라야죠. 이걸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부모 심정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그러나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저 그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러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네. 해줄게요. 자, 아이를 불러놓고 좋은 이야기 해주면 애가 좋아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 막 마시고 친구들하고 얼려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이런 아이 불러서 아빠가 가르쳐줍니다. 얘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애가 모르겠어요? 알죠.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걔는. 알고 있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입 아프게 해요? 그렇죠. 너 똑바로 살아라. 얘기를 계속하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을 듣게 되면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 책에 있는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얘기 하지 말고 좀 웃기는 얘기지만 술 마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게 맞아야 돼요.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 하지 말라 그래도 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대화가 잘 안 된다.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엄마들은 좀 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들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언어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비언어적인 것, 그 non-verbal communication 그럽니다. 네. 이 말로 하는 것보다 그 태도로 하는 것, 이게 훨씬 큽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는 죄송한 표정이 아니라고 그래요. 금방 압니다 우리는. 네, 그런 걸 금방.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가 참 서툴게 돼 있어요. 뭔가 남자들은 특히 그렇죠. 우리는 집에서 남자들이 제일 공포를 느낄 때가 있는데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여보 얘기 좀 합시다. 그럼 우리 무서워요 일단. 왜 그래요? 무섭기도 하는구나. 금방 압니다 우리는. 네. 이게 얘기하자 소리가 아니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